도시는 커다란 강을 품고 있었다. 한때는 맑은 물결이 반짝이며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던 장소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강은 점점 더럽혀졌다. 사람들은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고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물을 탁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강가에는 악취가 풍기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강을 멀리했고 누구도 그곳을 찾지 않았다. 강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잊혀져 갔다. 그러나 바로 그 강가에서 이상한 풍경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낡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강가에 나타나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손에는 오래된 자루 하나와 낡은 집게가 전부였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끈질겼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강가를 정리했다. 사람들이 출근할 즈음이면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강가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발 디딜 틈 없던 플라스틱 더미가 사라졌다. 누군가 몰래 치운 것이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에서 치운 건가? 누가 돈 받고 청소하는 거겠지.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조깅을 하던 청년이 그 남자를 목격한 것이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강가에 앉아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주웠다. 땀에 젖은 셔츠는 해묵은 얼룩으로 가득했고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청년은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 이걸 왜 하세요? 혹시 시청에서 나오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네.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 말은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소문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다. 강가를 매일 청소하는 남자가 있다더라.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을 더럽혔고 쓰레기는 끝없이 쌓였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비웃었다. 혼자서 뭘 바꿀 수 있겠어? 30년이나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강을 치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날에도 혹독한 겨울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끈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매일 강가를 지키는 그 모습은 어느새 마을의 풍경이 되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지났다.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주름지고 그의 허리는 굽어갔다. 그러나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금씩 강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냄새조차 맡기 힘들던 강물이 이제는 조금씩 맑아지고 작은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들이 다시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래전 사라졌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한 사람의 힘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가 만든 기적이었다. 그 남자의 하루는 누구에게나 단순해 보였다. 새벽이 오기 전 아직 별빛이 남아있는 시간에 그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오래된 자루와 삐걱거리는 집게 하나가 전부였다. 도시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강가를 향해 걷고 있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강가에 도착하면 그는 곧장 허리를 숙였다. 플라스틱병, 낡은 타이어, 버려진 가전제품, 음식물 찌꺼기 끝없이 쌓인 쓰레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하나하나 자루에 담았다. 허리가 굽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자루는 가득 차고 그의 등은 땀과 먼지로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말이 뒤따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에도, 심지어 눈발이 강을 덮은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 자리가 그의 집이고 그 쓰레기들이 그의 운명인 듯 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아침 출근길에 강가를 지나는 이들은 가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묘한 존경심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이들은 그를 강의 아저씨라고 불렀다. 학교에 가는 길마다 강가에서 허리를 굽힌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놀리듯 따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 왜 매일 이걸 해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강이 다시 살아나야 하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지만 그 말은 어린 마음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남자의 노력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다. 강가의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작은 풀들이 자라났다. 물 위로 오리떼가 돌아왔고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했다. 사람들은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달았다. 강은 스스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묵묵히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치운 그 한 사람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전히 무명으로 남았다. 이름을 묻는 이도 없었고 그는 스스로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비웃고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노점상 할머니는 주먹밥을 쥐어주었고 어떤 상인은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끼고 하세요. 그러나 그는 늘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욕심이 없었다. 오직 강과 쓰레기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세월은 흐르고 그는 점점 늙어갔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강은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주말이면 강가를 산책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물수제비를 뜨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름 없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같았다. 새벽에 나타나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이 모이기 전 자리를 떠나는 것. 아무도 그의 집을 알지 못했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강의 지킴이였고 마을의 숨은 영웅이었다. 강가의 풍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만 가득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장소로 변해갔다. 강물을 가로막던 플라스틱 더미가 줄어들자 물살이 조금씩 살아났고 흐름을 따라 작은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났다. 봄이 오자 강둑에는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었다.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한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강의 남자라 불렀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세월의 무게를 피해갈 수 없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으며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강가에 나와 쓰레기를 주웠다. 하루 이틀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흘렀다. 마을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다시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가면 누구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일부는 그의 곁에 서서 잠시 도왔다. 그러나 남자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고맙네. 하지만 괜찮네. 내가 할 일이지. 그는 칭찬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강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꾸준함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강가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오래전 떠났던 물새들이 다시 돌아와 강 위를 날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강이 돌아오고 있어. 라는 말이 퍼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이름 없는 남자의 헌신 덕분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분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 오래 걸려.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주말마다 강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의 끈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강을 찾았고 강가에서 놀며 쓰레기를 줍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자 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한때는 시커먼 오염수로 가득하던 물길이 이제는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사람들은 다시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웃었다. 마을 축제가 열리면 강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남자는 여전히 묵묵히 강가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의 공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에게는 칭찬이나 명예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강이 살아난 지금의 모습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결국 그를 인정했다. 이름도 모르는 한 남자가 이룬 기적. 그것은 세월의 무게보다 더 크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도 이 강을 지켜야 한다. 저분이 보여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남자의 긴 기다림과 헌신은 드디어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손끝에서 기적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이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강을 외면하며 어차피 쓰레기 덤이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주민들이 이제는 강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오거나 강변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강물이 맑아지고 새들이 돌아오는 풍경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알았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쓰레기를 주워 담던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손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도 변화는 분명했다. 부모에게서 강의 과거를 들었던 이들은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우리는 강을 더럽히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그분은 혼자서 30년이나 지켜내셨구나. 그래서 몇몇 청년들은 스스로 강 청소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소규모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규모가 커졌다. 주말이면 수십 명이 모여 강가를 청소하고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남자는 늘 그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청년들의 활동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았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겠어라는 냉소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시작하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주민회의에서도 환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도 환경보호 수업이 포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의 강을 지킨 건 저분이지만 앞으로 지키는 건 우리 모두여야 한다. 그 말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다. 남자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누군가가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필요 없네. 강이 살아났으면 그걸로 충분하네. 사람들은 그의 겸손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경외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변화시킨 상징이 되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여름날에 찾아왔다. 강가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아이들은 강물에 발을 담그며 웃었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젖어들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말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분의 끈질긴 노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강의 남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뒷자리에 숨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달려가 그의 손을 끌어 무대 위로 세웠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박수 소리는 밤하늘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무대에 서는 이가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변화를 만든 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쓰레기를 버리던 손길은 사라졌고 오히려 쓰레기를 줍는 손길이 많아졌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강의 남자 이야기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부모의 손을 잡고 강가를 찾았다. 이제 강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이자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묵묵한 손끝이었다.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있었다. 강가를 청소하던 남자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낡은 자루를 들고 강가를 찾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낯설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의 상징, 공동체의 살아있는 전설처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환경교육 시간마다 강의 남자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강가에서 그를 보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인사했다. 어른들은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그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고 젊은이들은 주말마다 그와 함께 강을 청소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만 했다. 나는 그냥 이 강이 좋아서 하는 걸세. 그 짧은 대답 속에는 30년 세월이 응축된 듯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시커먼 오염수와 악취로 뒤덮였던 강물은 맑고 투명해졌다. 햇살이 비추면 수면 위로 은빛 물결이 반짝였고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쳤다. 봄이 되면 강둑에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었고 가을이면 가족들이 강변에 앉아 소풍을 즐겼다. 겨울에도 사람들은 강변을 산책하며 그 변화의 기적을 되새겼다. 강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강의 남자가 만든 선물이야. 그러나 정작 남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름을 묻고 싶어 했지만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강이지. 그 대답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어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강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강을 되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어 했다. 감사패를 주려 했고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네. 내가 원하는 건 강이 살아나는 거였네. 그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 사람들은 더 이상 억지로 그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존경하며 마음속에 새겼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 사람들은 강변에서 축제를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강의 부활을 축하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모닥불 곁에서 웃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 강은 누군가의 묵묵한 헌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남자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는 강가의 메아리처럼 퍼졌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이들이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저씨, 무대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건 아저씨의 축제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 위에 섰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남자는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이 강을 사랑해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부탁하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오래 못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라면 강은 더 오래 살아날 걸세.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별빛이 강 위에 쏟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느꼈다. 이제 우리의 강은 안전하다. 저분이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세월은 더 흘렀다. 남자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어느 날 강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 집은 허름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노트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강이 조금 깨끗해졌다. 새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웃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강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남겼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강변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단 한 줄이었다. 이 강을 지킨 이름 없는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비석 앞에 꽃을 두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손을 모았다. 그리고 강가를 걸을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 이제 강은 완전히 살아났다.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꽃이 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사람들은 강가에서 사랑을 고백했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강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삶의 터전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다. 쓰레기를 보면 줍고 서로를 도우며 강을 지켰다. 남자의 이름은 끝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강물처럼 흘러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적셨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세상에 전해졌다.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학생들이 쓴 리포트, 여행객들이 남긴 사진 속에서 그는 이름 없는 영웅으로 불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단순히 강을 사랑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세상을 바꾼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강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맑은 물도 돌아온 새들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꾸준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강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희망의 교향곡이었다.